응접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젊은 첼리스트 이서연이 공손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지? 서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도연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쟁반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는 곁에 없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한순간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충격 속에 갇혔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깨진 찻잔 소리와 함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운전기사의 손에 쥐어진 클래식 기타, 그 안에 담긴 비밀은 재벌 회장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속죄가 얽힌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서울 한남동 언덕 위 대성그룹 회장 자택 앞. 아침 7시 반 박도연은 검은 리무진 앞에 서서 차체를 천천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차체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도연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을 모시며 살아온 세월이 도연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닦으면서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오전 일정은 9시, 오후엔 본사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도연은 회장의 모든 동선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도연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차를 다 닦고 난 도연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도연은 습관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클래식 방송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스페인의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클래식 기타의 섬세한 트레몰로 주법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음악학교에서 기타를 배우던 그때 손끝으로 현을 튕기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혜진. 언제나 미소 짓던 혜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급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렀습니다. 이 곡만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어떤 기억들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강인호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차에 오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손님이 오네. 중요한 자리니까 준비해두게.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명령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뒷문을 닫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가 불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손님 준비를 당부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아침 풍경이었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살짝 보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한 후 도연은 차고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도연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셨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은 다시 회장을 모시고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저택 입구에는 이미 다른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님이 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을 현관까지 모신 후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에서는 곧 만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차와 다과를 준비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도연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저녁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가 깨어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쟁반을 들고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도연이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의 따뜻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응접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는 젊은 여성 한 명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자세는 우아했고 긴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공손하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쟁반을 들고 조용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인호 회장은 소파에 앉아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드물게 보이는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30년 넘게 회장을 모셨지만 이런 표정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은 언제나 차갑고 냉철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의 얼굴에는 분명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손님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깨끗했으며 이마는 넓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도연은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일까요? 이서연 양 오랜만이네요. 지난번 연주회 이후 처음 뵙는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여성, 이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말투는 교양이 있었고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답게 목소리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차를 따르면서 서연의 말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의 존재 자체가 도연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연은 찻주전자를 들어 회장의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고급 녹차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다음 서연의 찻잔에도 차를 따랐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살짝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연은 서연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의 선, 입술의 모양, 모든 것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회장님께서 지원해 주신 장학금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운영하는 공식 장학재단은 있었지만 회장이 직접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회장과 어떤 관계일까요? 도연의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실력을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 지난 연주회에서 자네의 첼로 연주를 들었을 때 나는 감동했네. 오랜만에 진짜 음악을 들은 기분이었어.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알면서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벽 쪽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회장의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랐습니다. 자네가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상을 받았다고 들었네. 훌륭한 일이야. 빈음악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했다면서? 회장이 서연의 이력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회장은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음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도연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 서연은 이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의 슬픔이 도연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 자네 어머니. 좋은 분이셨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서연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만히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찻잔을 드는 모습, 고개를 숙이는 자세, 그리고 말하는 억양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양, 자네 부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순간 실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도연도 긴장했습니다. 왜 회장이 갑자기 서연의 아버지에 대해 묻는 걸까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친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 말일세. 혹시 이름을 아나? 도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회장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원망.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름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알고 있겠지.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서연은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도자연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박도연. 방금 서연이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는 곁엔 없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다고, 훌륭한 음악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첼리스트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그렇다면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혹시 혜진일까요? 도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냉철함을 유지해온 강인호 회장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라고 했나?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응접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이 급히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과 도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빛 속에서 도연은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따뜻하면서도 슬픈 눈빛,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외로운 눈빛.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곁에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함께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치실 수 있어요. 서연의 손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이었습니다. 음악가의 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보며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혜진도 그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의 그 아름다운 손.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작은 금이 간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도연이 혜진과 함께 살던 이 작은 집은 30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문틈으로는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숨결이 아직 이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서연.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도연을 아버지로 둔 딸. 그렇다면 어머니는 혜진입니까? 도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혜진은 3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혜진의 사진. 도연은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혜진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혜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혜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혜진이,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창고였습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연은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딸깍. 흐릿한 불빛이 창고를 비췄습니다. 천장의 전구가 깜빡거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들, 먼지 쌓인 책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검은색 케이스. 도연의 시선이 그 케이스에 고정되었습니다. 클래식 기타 케이스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케이스에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케이스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가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죽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금속 잠금 장치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케이스 위에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도연이 뚜껑을 들어 올리자 오래된 기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래식 기타였습니다. 나무의 색은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타 몸통 옆면에는 작은 은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명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섬세한 글씨로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HYJ 사랑을 담아 윤혜진. 혜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기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나무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기억들이 살아났습니다. 혜진이, 당신이 떠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곁에 있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35년 전 도연은 젊은 음악도였습니다. 서울의 한 음악학교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도연의 미래를 밝게 보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연습실에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굳을 때까지, 밤이 깊어질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때 윤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은 같은 학교의 피아노가 학생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늘 단정하게 묶고 다녔고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의 혜진은 천사 같았습니다. 도연은 연습실 창문 너머로 혜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말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합주 공연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기타와 혜진의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혜진과 가까이에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혜진이 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주 정말 좋았어요. 기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연습했습니다. 기타와 피아노의 이중주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위해 곡을 작곡했습니다. 제목은 미안해요. 도연 씨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제목은 봄날의 꿈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곡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연습실에서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반면 혜진은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혜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도연은 생계를 위해 음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기타를 내려놓고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몇 년 후 대성그룹에서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강인호 회장의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비서로 윤혜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혜진은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혜진도 도연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곧 도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이 회장의 여자라는 것을. 회장은 혜진을 아꼈습니다. 비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애인이었습니다. 회장은 기혼자였습니다. 부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도연에게 기타를 선물했습니다. 생일 선물이라며 건넨 케이스 안에는 새 클래식 기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색 명패에는 혜진의 이니셜과 함께 사랑을 담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음악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연주를 듣고 싶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임신했습니다. 회장의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재벌가의 스캔들이 될 수 없다며 혜진을 내쳤습니다. 차갑게, 무자비하게. 하룻밤 사이에 혜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사랑도 미래도. 도연은 혜진을 찾았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작은 여관에서 혜진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혜진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혜진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혜진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쪽 노을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병에 걸렸습니다. 출산 후유증이었습니다.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이 5살이 되던 해 혜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혜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네요. 서연이를 부탁해요. 도연은 울었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기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서연을 혼자 키웠습니다. 아니,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서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난했고 음악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연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도연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은 회장의 지시로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근처에 있는 작은 연습실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음악 연습 공간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연은 왜 회장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회장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났습니다. 건물 3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에서 첼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고 풍부한 음색이었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연습실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서연이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의 몸이 음악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연주했습니다. 도연은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선율이 도연의 귀에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도연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깨어났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도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어제 그분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도연은 연습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습실은 아담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악보들이 보면대 위에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여러 음악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금 연주하신 곡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어릴 적부터 계속 연주해 온 곡이거든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은 첼로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부르셨죠. 미안해요, 도연 씨라고요.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그 제목, 도연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혜진을 위해 만든 곡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봄날의 꿈이었지만 혜진이 죽기 전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도연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운 듯이 말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불러주시던 곡이에요.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항상 이 곡을 피아노로 연주해 주셨죠. 저는 그 선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첼로를 배우면서 이 곡을 첼로로 편곡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진이 서연에게 그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도연을 기억하라고, 도연을 잊지 말라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도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항상 슬픈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아름다운 분이셨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셨죠. 어머니는 음악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요? 네. 어머니는 가끔 혼잣말을 하셨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라고요. 저는 그게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것을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박도연.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서연이를 부탁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라고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세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을 떠나보낸 죄책감, 혜진을 지키지 못한 후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가 슬퍼서요. 도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때 연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곡, 아직도 남아 있었군.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두려움. 박 기사, 자네는 알고 있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묻는 것인지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누구의 딸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 겁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도연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3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아버지가.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연습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회장을 모시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연습실에서의 일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도연은 핸들을 꽉 쥔 채 운전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마지막 모습도. 본사에 도착하자 회장은 말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도 따라 내렸습니다.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회장실로 오게. 그리고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대면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은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도연이 들어오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앉게. 회장이 손님용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충직하게, 묵묵히 모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은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혜진을 그렇게 차갑게 버렸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자네가 알 바가 아니네. 알 바가 아니라고요? 저는 혜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혜진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내 여자였네. 자네 따위가 감히 손댈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 그 말에 도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자라고요? 혜진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혜진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혜진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돌아서서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입조심하게, 박 기사. 자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잊었나?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회장님이 혜진을 버렸을 때 혜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혜진은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혜진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갑게 내쳤습니다. 재벌가의 수치가 될 수 없다면서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3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혜진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셨습니까? 그건 회장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도연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입니다. 서연은 회장님의 딸입니다. 피를 나눈 친딸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서연을 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책상을 쾅 하고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닥치게. 자네가 뭘 안다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냉정함을 유지했던 회장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뭘 압니까? 저는 모든 것을 압니다. 혜진이 회장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회장님이 혜진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서연이 얼마나 외롭게 자랐는지 모두 압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왜 서연을 고아원에 보냈나? 자네도 결국 서연을 버렸지 않나? 회장의 반격이었습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비난하지만 자네도 똑같네. 서연을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지. 그러니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도 서연을 버렸습니다. 가난과 무능을 핑계로 서연을 떠나보냈습니다.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서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재벌가의 회장이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사람이지.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네. 혜진과 서연은 나의 약점이었어. 그래서 멀리했네. 냉정하게 잘라냈지.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후회했네. 매일 밤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어. 서연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지.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했네. 서연이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기뻤네. 도연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은 내 딸이네. 그리고 자네의 딸이기도 하지. 혜진이 자네를 선택했고 자네가 서연을 키웠으니까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우는 모습, 도연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회장님, 나는 괴물이었네.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렸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죄를 안고 살아왔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을 부여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차를 빨리.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급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눈에 책상 위에 물건이 보였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혜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서울 시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구급차 안에서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확인하며 무전기에 대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해방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회장도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너무 격하게 몰아붙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시원함도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말해야 할 것을 말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운전기사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으니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회장이 살아났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도연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 후 강민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응급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은 건지셨지만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민재는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회장님을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닐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틀 전 열었던 그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타 케이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기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도연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30년의 무게였습니다. 도연은 케이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기타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기타 케이스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큰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회장님께 들려드려야 할 음악이 있습니다. 도연의 간절한 눈빛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 허락하겠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공간이었습니다. 의료기기들이 삐삐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침대에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회장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타 케이스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한동안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강하고 냉철했던 사람이 지금은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기타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손에 쥐는 악기였습니다. 나무의 촉감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도연은 기타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왼손으로 넥을 잡고 오른손을 현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현을 튕겼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였습니다. 3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기타는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혜진이 준 기타였습니다. 사랑을 담아준 기타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연습실에서 기타를 치던 그때로, 혜진이 옆에서 피아노를 치던 그 순간으로, 두 사람의 음악이 하나가 되던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혜진을 위해 만든 곡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봄날의 꿈이었지만 혜진이 바꾼 제목이었습니다. 도연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율이 중환자실에 흘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은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3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도연이 연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 원하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조화로웠습니다. 생명의 소리와 음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주하면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기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주했습니다. 혜진이 당신을 이제야 제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회장님, 당신도 이제 평화를 찾으세요. 우리 모두 너무 오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움직이는 것을. 도연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회장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도연을 향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이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중환자실에 남았습니다. 도연은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을 했습니다. 권력자도 재벌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후회하고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에 앉아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기타는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회장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회장이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앉게, 박 기사. 회장이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연주한 곡을 들었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말이네.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었어. 혜진이 좋아하던 곡이었지.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도망쳐왔네. 혜진에게서, 서연에게서, 그리고 내 양심에게서 도망쳤지. 권력과 명예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군.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말이 옳았네. 나는 괴물이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상처 주고 외면했지. 이제야 깨달았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혜진의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 있던 바로 그 액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진을 간직했네.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지. 혜진에게, 서연에게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하면서.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네. 회장의 말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은 내 딸이네. 내 피를 받은 딸이지. 그리고 자네의 딸이기도 해. 자네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니까. 우리 두 사람 모두 서연의 아버지일세.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힘들게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연이 급히 일어나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회장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가 말하더군.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언제 다시 멈출지 모른다고. 그러니 서연을 불러주게. 마지막으로 딸을 보고 싶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연습실에서 받은 명함에 적혀 있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도연입니다. 그날 연습실에서 뵀던.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직접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1시간 후 서연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서연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 양, 아니, 서연아. 회장이 처음으로 서연을 편하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앉아주겠나? 할 이야기가 있어.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의 어머니 윤혜진을 나는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지.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 재벌가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혜진을 버렸지. 내가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혜진을 내쳤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피를 받은 진짜 딸이지. 3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장학금을 주고 연주회에 가서 내 연주를 듣는 것이 전부였어. 정말 미안하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혜진의 사진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을 30년 동안 간직했어.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는 어머니를 닮았구나.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로 사진이 흐려졌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회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진짜 아버지야. 혈연은 아니지만 자네가 혜진을 사랑했고 서연을 사랑했어. 그것이 진짜 아버지지. 나는 그저 피만 나눈 사람일 뿐이야. 도연은 일어나 회장 곁으로 갔습니다. 서연도 울면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싶구나. 아버지와 딸로 살아가렴. 음악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혜진이 원하던 것이야. 회장이 서연과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야 속죄할 수 있겠군. 혜진아, 이제 내가 가도 되겠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의료기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네. 이제 괜찮아.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전도가 평평한 선을 그렸습니다.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강인호 회장은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30년의 죄책감에서 마침내 해방되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조문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죽음 앞에서 보이는 형식적인 애도였습니다. 도연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용히 회장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속 회장은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회장의 얼굴은 평화로웠다는 것을,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서연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서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의 관이 천천히 운구되었습니다. 도연은 운구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30년 넘게 모신 회장이었습니다. 미워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습니다. 회장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저를 낳아주신 분도 아버지였어요. 저는 두 분의 아버지를 가진 행운아였던 거죠. 도연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도 도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민재가 만류했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삶을, 서연과 함께하는 삶을. 도연은 혜진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혜진의 피아노 악보들, 서연의 어린 적 사진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져갈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 1층에 음악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벽에는 혜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혜진 음악학원 마음을 연주하다. 도연과 서연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개원 첫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음악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보면대를 세우고 악보를 펼쳤습니다. 구석에는 도연의 클래식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준 그 기타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딘 기타였습니다. 서연이 첼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은 옷이 아니라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 다 됐어. 첫 수업 전에 우리 한번 연주해 볼까? 좋아요. 그 곡 할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곡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기타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첼로를 준비했습니다.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혜진을 위해 만든 곡이었습니다. 도연의 기타 선율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30년의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첼로가 이어졌습니다. 깊고 풍부한 음색이었습니다. 기타와 첼로가 어우러졌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음악이 음악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으로 흘러나가 거리로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음악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진에게, 서연에게, 그리고 회장에게 보내는 감사였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의 곡 다시 연주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서연이 연주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사랑으로.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음악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하얀 꽃잎들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과 서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누군가의 용서처럼.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혜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도 평화로운 얼굴로 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혜진이 고마워요. 우리에게 서연이를 남겨줘서.
그리고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도연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내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희망의 계절이었습니다. 사랑의 계절이었습니다. 음악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음악학원에서는 매일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기타와 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 다양한 악기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사랑, 혜진의 사랑, 그리고 회장의 뒤늦은 사랑까지 모든 사랑이 음악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